예, 윤석열 검찰총장 결국 임기를 142일 남기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윤 총장의 행보죠. 어제 사의 표명이 사실상의 정계 진출 선언 아니냐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그것이 대선일 것이냐, 행선지는 어디가 될 것이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어제의 사태가 치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을 한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노웅래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 이번 사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게요. 그 예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상 전혀 못하셨어요? 그럼요. 예상할 수 없었죠. 근데 갑자기 연휴 다음 날, 3일 전이죠. 네. 그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일면, 지면을 비롯해서 3개 지면을 통째로 하는 아주 이례적인 인터뷰를 하면서부터 이제 이상해진 거죠. 뭔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대구에 내려가서 뭐 내부 간담회 한다면서 지지자 불러놓고 뭐 또 현직 광역시장은 또 영접까지 했고 대성 주자 같은 저 행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제 갑작스럽게 명물 없는 사퇴까지 하고 이런 이 과정을 보면서는 윤 총장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큰 그림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의도된 치밀한 정치 행보라고 보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시점은 지금 3월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게 결국에는 이게 지금 그날 좀 아침에 결국에는 저 국민의힘 시장 후보 선출이 된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요. 예, 전 시장. 예. 그렇죠. 거기에 맞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후보가 선출됐으니까 이제 관심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럴 때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바람을 같이 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게 해석을 예, 그런 하시는군요.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계획했던, 치밀하게 의도했던 그런 정치 행보를 이제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명분 없는 사태다. 정치하려는 큰 그림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 윤 총장 사퇴의 변은 이랬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여당이 중수청 만들어서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 박탈하려고 하는 걸 이걸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와 상식을 위해서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누구를 위한 정의고 누구를 위한 상식인지 한번 묻고 싶은 거고요. 이거는 그냥 상식이 아닌 몰상식에 난 끝이라고 보는 거고요. 실례로 이 라임 사태 때 검사들이 그 룸사롱 접대를 받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의자들로부터 그 수백만 원의 접대, 그것도 여자들까지 끼고 수파를 벌여놓고는 참석 인원수로 나눠서 99만 원 접대 받았다. 이러면서 사실상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한 거 아닙니까? 윤 총장 측에서는 그래서 공수처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또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중수청은 다른 문제다. 이것은 거악 수사를 막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중수청도 본인도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된다. 그 원칙적으로 자기는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6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된 거고요. 그러면 분리된 상태에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정 부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그걸 기조를 유지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중수청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논리로 얘기하는지 그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 필요하다. 예. 이제 검수완박 이런 말을 하던데 이제 결국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윤 총장이 어느 당으로 가겠다 지금 말한 적 없고 심지어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정치를 한다면 그게 국회의원 도전은 아닐 거라고 보시죠? 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기 전국을 휘달리고 지금 다니면서 환호받고 지금 그렇게 행보하는 거로 봐서는 정치도 지금 큰 정치를 하겠다 이런 꿈을 꾸는 거 아닌가요? 큰 정치 결국 대선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꿈을 보이지 않다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하는 행보로 봐서는 예. 저는 일련의 행보는
이해창 전 대표나 예. 그리고 황교안 그 전 총리의 행보처럼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법조계 출신의 출신들 그 정치인들이 정치에 나와갖고 결국에는 미숙함 때문에 결국에는 제2의 지금 황교안, 제2의 이해창의 모습으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또 이회창, 뭐 황교안 이런 분들 때보다 훨씬 여건이 좋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요. 그러게 뭐 지지율이라는 게 일희일비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대표로 있는 이낙연 후보는 작년에 40%가 지가고 지금 38%로 사실상 우리 대권 후보로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냐까지 평가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조금 낮아졌지만 예. 그러니까 그 지지율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본인의 지지로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예.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고 검찰의 독립을 아주 주장하는 것처럼 제대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 지금 일시적으로 그렇게 착시 현상을 보였다면 모르지만 예. 그거를 본인의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일단은 뭐 정치권에 뛰어든다면 행보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국민의힘 쪽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제3지대라고 보세요?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게 전 제3지대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에 이제 검찰청 앞에 보라듯이 화환들 진열하고 전국 돌아다니며 뭐 강의를 이제 빙자해서 정치적 행보를 보일 때부터 이제 좀 그랬고요. 윤 총장을 누가 중도를 제3지대로 얘기하는 건 중도를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중도죠. 예. 근데 이분을 누가 중도라고 보겠습니까? 보수도 강경 보수 쪽 아닙니까? 강경 보수라고 보세요? 태극기 부대 쪽 아니에요? 근데 윤 총장은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정권 대권 수사 때도 이제 성역 없이 뭐 수사를 해서 그때부터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거고 그걸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지금 결국에는 우리 검찰 개혁을 한다는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지금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3의 신당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도를 아우른 제3지대 이 표현은 맞지 않다. 오히려 이분이 만약 정치적 행보 무슨 뭐 대권의 꿈을 갖는다면 이 태극기 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뭔가 대선 행보를 하려는 꿈을 꾸고 있지 않느냐. 그게 헛꿈인지 어떤 꿈인지 모르지만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보는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 한계 극복 못하고 이제 이회창 그리고 황교안 총리 이 전철을 밟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청와대에서 1시간 만에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뭐 논란이 됐고 사표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뭐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인간적인 애증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은 참 배은망덕한 뻔뻔한 사람 아닙니까? 후한무치한 분이죠. 오랫동안 한직에 밀려있던 사람을 갖은 반대 이제 무릅쓰고선 이제 검찰총장을 크게 썼는데 결국에는 그 자신의 은인 등의 칼을 꽂고 이제 공적 의무도 버리고 이제 이렇게 어저께 사퇴를 한 걸 보면서 대통령은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국면에서 정부 여당과 이제 각을 세우고 이렇게 나갔다고 그런다면 지금 태극기 부대나 지금 야당 쪽에서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저격했던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또 자기 편이라고 그래서 또 그렇게 자기 대권 후보를 내세운다. 이거는 아마 지금 윤 총장이 결국에는 소모품으로 이용당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소리 없이 난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그래, 지금 배은망덕 등에 칼을 꽂았다 이렇게까지는 격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은 정치하게 만든 게 윤석열 총장 정치하게 만든 게 민주당 아니냐. 왜냐.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정권 댓글 수사 때도 성역 없이 수사했던 것뿐이고 이번 정권에서도 그냥 성역 없이 수사한 것뿐인데 즉 윤석열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그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선택적 수사나 선택적 정의가 아니었어야죠.
자기 가족에 대한 비리 수사는 지금 덮는 거 아닙니까? 자기 측근에 대한 수사는 덮는 거고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잣대로 그런 수사와 정의를 집행한다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노웅래 최고위원은 왜 정치적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배경들 직접 들어봤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